네. 이달 초였죠. 5월 7일 이스라엘군이 이 가자지구 라파의 교차로를 점령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라파 지상전에 대한 신호탄 쏘아 올렸었습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군이 특별히 라파 교차로를 장악한 이유가 사실 하마스가 이 라파 검문소를 비밀리에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IDF 참모총장도 라파 국경은 하마스의 산소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IDF 라파 그 장악 작전의 핵심 군사적 목표는 뭐냐면 검문소 일단 통제하자, 닥종컨 그 지역을 안정화시켜 놓는 게 핵심 목표 1번. 두 번째, 인도적 물자가 제대로 민간한테 전달이 안 되니까 이 물자 방어 및 하마스 제거가 핵심이에요. 두 번째 목표인데, 문제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이 라파 국경선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카렘 샬롬 검문소라가 있어요. 인도적 물자가 들어온 통로에다가 이제 미사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마스가 그걸 탈취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바이든 행정부한테 허락을 받은 거예요. 대규모 군사작전이 아닌 소규모 군사작전으로. 그래서 라파 검문소를 사실상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어요. 하마스가. 그래서 인도적 물자를 착취하는 그 초동 단계가 지금 드러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라파 국경을 관리하는 그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하마스의 어떤 무장 여단 중에 하나인 알카삼 테러 병력 중에 하나예요. 테러범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역할도 하고. 어떻게 알았냐? 체포해서 보니까 신분증이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이제 그 알카삼 테러 그 소속 그 계급과 그 성명이 나오고 군신분증이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 직원 신분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생선한테 고향이 맡긴 정도가 아니라 국경을 이제 하마스가 통제하고 있다는데 그 전에는 이제 많은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이걸 이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이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하마스는 이 국경은 방어적 목적이다 하고 이스라엘 하도 우리를 괴롭히니까 이거 방어적 목적 쓰는데 아니죠. 이거 공격용 목적입니다. 여기서 모든 물자가 들어오고 미사일 발사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라파 공세가 이번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네트냐후가 자기가 실각을 각오하고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이거 청소 못하면 우리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국민도 거기에 한편에 있는 거고,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하마스를 살려줘야 돼. 라파 공세를 반대한 이유가 바로 이 대목이죠. 하마스가 생존하면 이제 정치적인 그 도덕적 그 신뢰도 완전히 박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라파 공세를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대규모 지상전을 반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위에서 숨을 쪼여도 여기서 물자도 다 받고 뭐 무기도 다 받고 했으니 산소통이 정말 많네요. 예. 요거를 딱 잡아야 이제 숨을 조이면서 딱 이길 수 있는 그런 건데, 한편 저희 이스라엘 투데이에서도 몇 번 보도해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이 미국이 가자지구에다가 임시 부두를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설치를 했고 이미. 근데 이 부두가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든 것에 비해서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논란이 됐었어요. 딱 한 번 여기를 통해서 인도주의적 물자가 나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부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이제 끝이에요? 끝이 된 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게 부두와 거기 인근에 있는 선박들이 다 떠내려 나왔습니다. 작업하는 그 건설 선박들이 아이고. 떠내려 나와서 총 4대가 떠내려갔는데 심한 파도로 인해서 중부군 사령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4대가 심한 파도로 해안가로 떠내려갔다. 2대는 그 인근 해안가, 나머지 2대는 이스라엘 아슈켈론 인근의 해변에 좀 떠내려갔다고 발표하고 있고, 지금은 잠정 서스펜드, 일시 중단이에요. 작동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도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병력도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맞냐 비난의 목소리가 엄청 있었거든요. 이 예산과 또 설치를 위한 이 병력 투입 외에도 이 부두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미국 쪽에서 계속 공화당이 비판한 게 이거죠. 그러니까 그 바이든이 이처럼 무모한 임시 부두 건설을 지시한 배경은 이제 2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한편으로는 하마스의 생존을 좀 모색하는 것, 인도적 물자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대선 기간에 이제 중동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선언을 했어요. 바이든이? 바이든 대통령이. 근데 이게 그 지상군 투입이 어떤 문제냐, 미국에서는 미국 현지 유권자들은 미군이 해외 나와서 전쟁을 너무 많이 벌이니까 이제 하지 마라. 우리 국경부터 좀 단속해 다오. 이게 핵심이고 약간 고립주의 노선으로 가는 그 모습이 보여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유권자들이 경기를 부리는데 이것도 지상군 투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들어오고 공화당도 이걸로 비판을 하니까 그 명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No U.S. boots, 그러니까 군화죠. 그라운드에 이제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육지에 지상병력 절대 안 넣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문맥적으로 보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다. 고로 우리는 해변에 투입했다.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땅에는 발을 안 디딜 테니 우리는 바다 위에 두겠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죠. 이게 그 민주당 바이든이 이래요. 항상 이래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뭐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도 말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왜냐하면 안보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현지 매체에서는 자, 그 물론 이게 관용적 표현으로 이제 그러니까 육지에다가 육상군을 상륙시키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지만 사실상 해안가랑 육지랑 차이가 있느냐? 왜? 둘 다 PIJ나 그 하마스 테러리스트의 그 작전 방향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로켓 공격에. 공격하면 그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건설 공변단이 지금 투입된 거거든요. 1,000명이. 그들을 또 방어하는 또 추가 부대가 들어가야 돼. 방어 부대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게 보통 한 번 파병을 왜 미국에서 반대를 하냐면 한 번 파병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보강 인원을 또 보내야 돼요. 그리고 또 보강 인원에 대한 보강 인원을 또 보내고 한 번 이게 꼬리물기예요. 한 번 들어가면. 그러니까 한 번 넣기 시작하면 지상병력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지금 보도는 쉬쉬하고 있는데 몇 명이 지금 사망한 걸로 부상당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럼 그걸 공식 보도 해버리면 그럼 또 방어부대가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 지상군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보도를 쉬쉬하고 있는데 그 육지와 해상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후티 반군, 미국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그 반군이 테러를 하는데 이거 투입은 어떻게 보면 불을 보면 뻔한 일이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판을 두 가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묘수를 하면서 반어법적으로 바이든은 천재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부두를 설치하는 게 비용적으로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문제점을 볼 때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 임시 부두가 가자 전쟁 이후에 어떤 미국의 어떤 속셈이 있는 것이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라기 표현하기 이스라엘 입장에서 혹은 지정학적 입장에서 중동 지정학을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와 진짜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친이란 친팔레스타인 정책을 할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좀 거북하지만은 그들 입장에서는 진짜 머리가 천재예요. 자기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가자 임시 부두 건설이 뭘 위한 거냐면 지상군 투입을 위한 포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주도 평화유지군 파병을 위해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셋업으로 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이런 군사적 조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방어부대 보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끝나고서 미군 주도 평화유지군 파병을 위한 그 전 단계, 셋업 단계가 바로 이번 가자 임시부두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뒷받침하는 게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서 보도를 했어요. 미 국무부 비밀 문건에 따르면 가자 전후 통치 전략의 일환으로 미군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순위파 아랍 국가들 참여하는 다국적 평화군을 가자 지구에 유지한다는 게 전후 통치 방안입니다. 또 관련 비밀 문건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국 고위 관료가 팔레스타인 통치 자문회의 형식으로 통치까지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총통을 보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해 당국의 그 국제사회의 정치적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실 자문회의 형식을 통해서 미 국무부 관료가 직접 통치를 한다는 그 보관이 내부 문건이 공개가 된 거예요. 속내가. 그래서 이를 두고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피해 당국을 무능한 부패한 아바스 피해 당국 그냥 일종의 바지사장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미 국무부가 직접 통치한다라는 그 정황이 나왔다고 현지 매체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해당 문건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 가자 지구에서 총독으로 그 통치 행정을 관장하는 게 아니라 아랍계의 정서를 생각해서 요르단 혹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가서 간접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무국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그 일각에서는 그럼 누가 할 거냐? 미 국무부 고위 관료가 이걸 직접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누가 될지 하마평을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친팔레스타인 고위직 관료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현 팔레스타인 주재 미국 특별 대표부 수장이에요. 이른바 하디 암느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이 주 이스라엘 대사로 오기로 했어요.
근데 워낙 그 친팔레스타인 성향이 강해서 네트냐후 정부에서 이제 아그리명이라고 그러죠. 서로 양국 대사 교환할 때는 주재국에서도 오케이를 해야 되거든. 근데 거부당한 인사가 바로 하디 암르입니다. 아주 골수 친팔레스타인 그 레바논 출신인데 국무부 관료예요. 요 사람을 세우려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는데 그 하디 암르가 어느 정도 골수 팔레스타인이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한 그 이른바 테러 유족 보상금을 부활시킨 당사자예요.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법상으로는 불법인데 그걸 진행시킨 장본인이 바로 하디 암르 팔레스타인 특별대표부 정권대사죠. 이 사람입니다. 아이고, 어쩐지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모양새가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될까? 너무 이상하다 했었는데 그런 속셈이 있었네요.